안녕하세요. 시선과 감성의 조화 책터뷰 더 빛나는 책터뷰의 진행을 맡은 해안. 김소통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더 빛나는 책터뷰 첫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추워졌는데 네. 눈도 오고 12월 중반이라니 이거 실화인가요? 이 세상이요 진짜 꽁꽁 얼어붙은 듯한 오늘 진짜 최강추위더라고요. 또 어제는 최강추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최강추위. 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너무 추우시죠? 이럴 때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또 좀 즐겁고 싶고 이럴 때 더 빛나는 책터뷰 보시면서 따뜻한 기분 전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은 아마 네. 보시는 분들 모두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초콜릿처럼 멜팅? 네, 그런 느낌.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또 연말 분위기를 내서 코디를 좀 해봤는데 어떤가요? 되게 정말 복슬복슬한데요. 귀염귀염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더 빛나는 책터뷰라는 이름답게 먼저 책을 어떤 책을 선정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소통님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네, 이 책 초록색의 예쁜 책인데요. 이 제목을 본 순간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에 좀 실망을 했어요. 왜요? 이제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나를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러버가 되는 그래요? 네, 그런 책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었어야 하지 않나. 나 러버가 된다라는? 네, 그렇죠. 그거는 이 작가님이 연락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네, 이렇게 하죠. 그만큼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첫 시작도 이 더 빛나는 책터뷰라는 이름답게 우리가 소개해드릴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와! 이 책이요,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저희를 처음 보시니까 네. 소개를 잠깐만 해볼까요? 저는 이제 김소통이라고 이름은 김소통이라고 하고요. 이제 네, 저는 인간관계와 네. 심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 김소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책과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나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혜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 허지원 작가는요,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요. 이 책이요, 12만 부가 더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저도 몰랐는데요. EBS E클래스에서 또 최고의 명강의로 뽑힌 무덤덤한 심리 수업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저도 그런데 이 무덤덤한 심리 수업을 또 책으로 옮긴 거라고 해요. 그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나 봐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아마 인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진짜로 되게 듣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인간관계에서 느끼던 다양한 상황이나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면서 자아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우리도 이 책을 읽어봤으니까 네. 사실 느꼈죠? 네,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 책을 먼저 이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소통님? 안아주기?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겨울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먼저 목차를 한번 훑어보는 거. 이 책을 만났을 때 이제 목차를 먼저 보는 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목차 볼까요? 네. 프롤로그 1부는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낮은 자존감, 천개의 가면. 2부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 나를 인정해줘. 나는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못할까? 3부 완벽주의적 불안에 휘둘리지 말 것.
이만하면 괜찮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4부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 것. 방금 한 그 말 무슨 뜻이죠? 날선 방어. 5부 당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 실패에 우아할 것.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렇게 목차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참 좋긴 하네요. 그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소통님이 느낀 점을 좀 나눠주세요. 이 책은 그 표지 문구에 그 말이 있었거든요. 네. 뼈를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는다라고.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진실된 말들이 담겨 있지만 또 나중에 이제 따뜻한 말로 나를 감싸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막 좀 이 작가의 그 특유의 따뜻함, 그리고 또 재치 있는, 위트 있는 뭐 그런 문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셨나요? 저는 어떤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문체들을 쓰니까 오히려 더 잘 읽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분명히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더 통찰을 얻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소통님은 그러면 이 책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워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책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 네, 그 단어가 가장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진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다. 자존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와 착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자존감이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정말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네, 뭐 자존감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으셨나요? 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걸 확인했다든지? 이 책에서 그 자존감이란 저희가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네. 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혹시 어느 쪽? 저는 솔직히 약간 자존감이 높다 막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살짝 달라진 게 있는데 소통님 계속 말해주세요. 뭐 네. 어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상태적 자존감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자존감은 일정하지가 않고 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항상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의 이 변화되는 거 저는 그거에 진짜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존감이 높을 수도 없고요, 낮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자존감을 느꼈던 거고 저럴 때는 약간 낮은 자존감 혹은 어떤 때는 되게 높은 자존감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하는 게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 자존감 이 파트 처음에 우리가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이 일부에 낮은 자존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이 또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말 허상인가? 그 점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역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게 자존감이 높으면 이제 내가 잘났으니까 굳이 내가 막 나서서 이렇게 애쓰고 행동하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리고 낮은 사람이면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예뻐 보이고 싶고 막 누군가에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걸 자꾸만 하게 된다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놓칠 수 있던 그런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여기에 또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또 1000개의 가면이란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여기서 페르소나 이 얘기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그 페르소나라는 게 사실
자기 가면, 일종의 가면을 말을 하는데 음. 여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가면, 집에서는 이제 가족들과 있을 때 이 가면, 이런 여러 종류의 가면들을 이제 통틀어서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면이 1000개든 10,000개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모든 가면들이 다 내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의 모습, 저기의 모습이 다르면은 막 자아 분열이 오면서 그게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지원 작가님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가능하다.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소뚱님은 나의 페르소나 중에 제일 네. 좀 비밀스러운 거 있나요? 뭔가 밝히기 좀 그런 거? 벌써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뭘까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제가 버리고 싶은 페르소나가 있어요. 뭔가요? 제가 사실 그 허당끼가 있어서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단기? 어떻게, 그런 호단기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말을 하면은 금같이 말해도 똥같이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하시네요. 소통님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쪽에 전문을 지식을 쌓고 계신데 네, 그러시면 되는 건가요? 뭐 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밝히고 싶은 이거는 너무 밝히고 싶다. 나의 진짜 이 좋은 페르소나 뭘까요? 제가 제 칭찬을 하려니까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네, 스스로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막 욕을 해도 괜찮나요? 예, 욕을 하면은 이제 제 단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단점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개선시키면 되는 거니까 욕을 들으면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와, 정신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는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신이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은 희아님께서는 어떤 버리고 싶은 페르소나가 있으신가요? 저는 버리고 싶다 하는 거는 너무 제가 생각이 많고 약간 제 행동할 때 요즘에 좀 생각이 많으니까 행동을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 사람 적극적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의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막 생각만 하고 잘 실천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좀 버리고 싶어요, 저는. 점심 메뉴 고를 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게 결정을 못 하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그거는 이제 딱 오늘 피자. 아니야, 비빔밥?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도 결정을 잘 합니다. 그러신가요? 소뚱님도 점심 메뉴, 오늘 전매는? 하면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바로 고르죠. 그러신 분이군요. 다른 사람 의견과 상관없이 확고하게. 내 점심은 내가 고른다 이런 타입이신가요? 그렇죠. 내 건 내가 고른다.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이제 약간 협의를 보려고도 하는데 진짜 먹고 싶으면은 그래도 딱 의견을 세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나온 또 주제 다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3부에 완벽주의적 불안에 휘둘리지 말 것.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78쪽인데요. 나와 똑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네, 왜 안 돼? 난 가능해! 이랬거든요. 오.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한 저에게 이 작가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멘트죠? 만일 여기에 긍정으로 답했다면 당신은 꽤 높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로치고 이 책이 당신에게 필요하긴 할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웃었거든요. 빵 터졌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면 나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네. 소통님 혹시 어떠세요? 아, 저는 한 가지만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어떤 네. 면이에요? 조심히 말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좀 네. 무관심한 스타일이라 아, 그렇구나. 주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네. 이제 약속을 하면은 저 자신과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근데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저도 그렇겠다. 사람한테 너무 막 관심 갖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끔은 무심하다 이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누구나 무심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또 관심을 잘 갖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진짜 좀 따뜻하게 관심 갖고. 네. 그런데 소통님은 좀 그게 부족하신가요? 많이? 저는 아무래도 뭐 가족들한테도 뭐 선물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어,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밥을 차려주는 건 뭐 잘 안 하지 않나요? 밥은 차려달라고 누가 그런 적 있나요? 가족 중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네.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그렇구나. 제가 보통 집에 있을 때가 많았어서 다른 가족이 챙겨주지 않고 소통님한테 챙겨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딱 차려주죠. 그러면 좋은 걸 수도 있네요. 침대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거예요? 네, 종종 듣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이 소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김소통님께서 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이거를?